안녕하세요. 저는 공인노무사 이성진입니다. 현재 한국학원총연합회 자문노무사로 위촉되어 있고요. 노무법인 파인컨설팅의 대표 노무사이기도 합니다. 현재 우리 학원 운영에 있어서 사람 관리는 아무리 얘기해도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우리는 지금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노무관리가 잘못되다 보면 예기치 못한 퇴직금 진정 사건이라든지 부당해고 구제 신청과 같은 이런 분쟁에 맞닥뜨리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방향을 노무관리 방향을 위탁계약인지 근로계약인지 그 본질적인 차이를 우리 원장님께서 좀 알고 계셔야 기본적인 노무관리의 방향을 좀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 시간에는 이런 부분들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학원 종사자는 강사, 지휘차주, 행정직 직원 이렇게 어떤 종류의 학원인지에 따라서 우리가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도 좀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크게 우리가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은 위탁계약과 근로계약 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전자는 그러니까 민사상 위탁계약은 소위 강사와 그 학원이 대등한 관계에서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강사분이 재량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고 그에 대한 수익을 이제 분배받는 그런 계약 관계를 의미를 하고요. 근로계약은 학원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강사분으로서 강의 이외에 행정 업무라든지 상담,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합니다. 좀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거죠. 굉장히 다릅니다. 한국에서는 위탁계약이면은 임의 규정이 민법이 적용되는 것이고 근로계약이 되면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이런 강행법규에 적용받게 됩니다. 따라서 노무관리를 위탁계약이라고 알고 계약을 하고 있다가 나중에 추후에 근로자라고 판정된다라고 하면 강행법규인 퇴직금, 연차휴가수당 이런 노동법에 적용되는 권리를 근로자가 강사분이 주장하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계약서 작성하실 때는 처음에 강사분 들어오거나 지입차주분이든 이제 우리 강사 직원분이든 이렇게 계약을 체결할 때는 그 노무관리 방향을 잘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위탁계약이면 당연히 위탁계약서를 작성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근로계약이면 근로계약서, 사실관계에 맞게끔 계약서를 작성을 하셔야지만 추후에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라든지 퇴직금 진정 사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고요.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좀 이제 학원에서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생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원장님께서 아니면 중간 관리자가 강사분하고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이제 근로시간이라든지 여러 얘기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이제 문서화하게 되는데 위탁계약이면은 임의규정인 민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반드시 서면 작성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자인 강사분들 내지는 우리 행정직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근로계약자가 되면 반드시 문서로 근로조건 중에 임금, 근로시간, 휴가, 휴일과 같은 아주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서면으로 명시해야 되고 근로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함부를 교부를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 이제 민사상 위탁계약은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계약서가 없어도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계약서라는 거는 우리의 양 당사자의 권리 의무 관계가 녹아져 있는 문서이기 때문에 위탁 계약을 하더라도 그런 내용들을 문서화해서 서로 한 부씩 갖고 있어야지 추후에 분쟁이 발생했었을 때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제 정말 옳고 그름을 이제 판단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위탁 계약이라도 반드시 계약 조건을 확인하시고 문서화하셔서 나눠 갖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위탁 계약과 근로 계약의 차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탁계약은 강사가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강사가 자기 재량권, 독립권, 그 다음에 전문성을 가지고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따라서 학원이 개입할 여지가 없죠. 아니면 최소화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소위 대등한 관계이기 때문에 강사분들은 자기 책임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의 지휘 감독이 없습니다. 따라서 교재 선택이라든지 그 다음에 강의 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강사가 소위 이제 자신의 어떤 의견을 많이 개진할 수가 있겠죠. 또 하나는 학원의 지시를 본인 판단에 따라서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위탁계약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위탁계약이기 때문에 사업소득을 납부를 하겠죠. 그리고 5월 달에 종소세를 신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근로계약자는 학원의 지시를 받도록 되어 있고 상당한 지휘 감독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강의 이외에 여러 가지 업무들을 수행할 수 있겠죠. 그리고 학원 원장님이나 아니면은 중간 관리자분이 강의 이외에 상담이라든지 아니면 그에 필요한 업무를 지시했었을 때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거절하게 되면 이제 상사 지시 불이행이라든지 징계 사유가 될 수 있겠죠. 이렇게 아주 위탁계약과 근로계약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지만 본질적으로 굉장히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된 노무 관리가 되면은 이제 나중에 이제 그 노무 관리가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원 강사 내지는 우리 학원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그런 분들은 과연 위탁계약인지 근로계약인지 이 방향을 잘 설정을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학원의 종사자 중에 학원 강사분도 있지만 학원 강사 그다음에 뭐 우리 직원분들 있겠지만 셔틀버스를 운행하시는 지입차주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입차주 분들은 그 근로자성이 최근에는 조금 인정되고 있는 추세도 있기 때문에 지입차주를 하더라도 근로자가 아니다라는 막연한 생각보다는 다시 한번 지입차주도 우리 근로자인지 아닌지, 근로자를 관리를 해야 될 것인지 아닌지 한번 점검이 필요합니다. 가끔 원장님께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근로자인 건 맞는데 강사가 먼저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겠고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기를 원하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뭐 이제 강사분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겠죠. 그러면 이때는 그럼 위탁계약서를 써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본질적인 문제에 접근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는 근로자인데 세법상으로는 사업소득자가 되는 부분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그래도 본질적인 부분, 사실관계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추후에 근로자가 돼버리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내지는 미교부에 대한 어떤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구분을 해 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제가 노동청 진정사건을 보면 대체적으로 노동청으로 가는 이유가 이제 근로자가 퇴직금을 못 받았다. 퇴직금을 받게 해달라. 이런 요지로 많이 진정을 넣는데요. 그렇다라고 하면 먼저 계약서를 먼저 보게 돼요. 그렇죠. 아무래도 권리 의무 관계가 녹아져 있는 문서가 계약서다 보니까 당연히 계약서를 먼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위탁계약서라는 명칭을 써놓고 안의 내용은 근로시간, 업무 내용 이런 부분들을 지시를 해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는 계약서, 그 다음에 그에 대한 대가가 얼마 이렇게 특정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강사분이 해야 될 업무들도 다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서는 위탁계약서인데 그럼 근로자가 아닐까요? 예, 아니라는 겁니다. 노동청 감독관의 그 판단은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보고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하고 있고요. 그 판단함에 있어서 근로자로 인정이 되면 퇴직금, 연차휴가수당 이런 법정 수당을 지급하라는 시정 지시를 내리게 됩니다. 따라서 굉장히 노무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중요한 부분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노동청에서 학원 강사가 근로자로 인정되는 그런 사례를 보면 가장 먼저 많이 보는 게요. 지휘 감독 여부예요. 그리고 지금은 학원이 많잖아요. 많고 각각의 그 종류별로 특징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프로그램 입력도 해야 될 것이고 성적표 입력이라든지 학부모 상담 이런 강의 이외의 상담들을 지시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 이 구체적인 지시의 범위가 어느 정도 있는지 정말로 대등한 관계에서 강사가 거부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체적으로 기본급이나 고정급 이렇게 근로시간에 따라서 급여가 책정되어 있는 강사분들은 거의 대부분 근로자로 인정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말 출퇴근 시간에 정함이 없이 수업 시간, 강의 시간만 정해져 있어서 강사가 스스로 쟤랑껏 언제 나오고 언제 퇴근할지 이런 부분까지 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교재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본인의 어떤 난이도라든지 이런 걸 따라서 결정할 수 있다면 그 부분은 또 위탁계약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노동청에서 학원 강사를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보시고 제가 이제 표를 만들었는데 그 내용을 보시고 지금은 사실 그 위탁계약서를 쓴다 하더라도 이제는 호락호락하지 않은 시대가 됐어요. 이제 노무관리가 투명하고 객관적이고 법 테두리 내에서 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노무 분쟁의 현장에 맞닥뜨릴 수 있기 때문에 분명하게 근로자가 어느 정도 맞다면 근로계약서를 쓰시는 게 가장 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에 근로계약서 쓰라는 얘기는 없어요. 작성하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라는 얘기는 없지만 근로조건을 임금, 근로시간, 휴가, 휴일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서 교부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동의의 어떤 확인 절차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양 당사자의 사인을 내진 도장을 찍어서 각각 조건을 확인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근로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위탁계약이라는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위탁계약은 언제 쓰는가? 소위 비율제 강사라고 하시는 분들, 본인 재량에 의해서 강의를 하시는 분들, 당연히 위탁계약서를 써야 되겠죠. 하지만 이런 본질적인 구분은 원장님들 잘 모를 수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력을 좀 받아서 사실관계를 먼저 분석을 하고 계약 작성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강사분들이 있다면 이제 종사자 중에 지입차주 분들이 있습니다. 지입차주 분들은 본인 소유 차량을 가지고 운행만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죠. 업무의 완성을 목적으로 이런 어떤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당연히 사실관계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근로자가 아닌 경우가 있기 때문에 혼재된 노무 관리를 하시면은 아무래도 좀 리스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입차주 분들도 정말 운행 이외에 다른 업무를 수행해야 되거나 아니면 우리 학원 셔틀버스만 운행을 해야 된다라고 하거나 이런 경우라고 하면 좀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서 그에 맞는 계약의 방향에 맞는 위탁계약이 맞는지 근로계약이 맞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점검을 해서 거의 그 사실관계에 부합한 계약서 작성을 제가 권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위탁계약자와 근로계약자 이런 부분들을 짧게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학원 운영하시면서 당연히 사람 관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잘못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추후 다른 불상사 아니면은 원치 않는 그런 분쟁에 맞닥뜨리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위탁계약과 근로계약의 본질적인 차이를 좀 염두에 두시고 노무 관리를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